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드리머 유병대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질문으로 주택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 때 근간이 되는 방식으로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였으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복부인들이 상한제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해 가서 주택이 필요한 입주자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주택 청약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약 저축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동산을 가장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주택으로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저위험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방법과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청약 저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축과 종잣돈 마련을 위한 계획적인 재무 관리가 필수입니다. 청약 저축을 가입함으로써 대출 금액과 이자율에 유리합니다. 특별 공급을 활용함으로써 유리합니다. 또한 가점제 점수 관리를 잘함으로써 유리한 고지에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저축은 조기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의 요건으로서 부동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황금성이 부족한 부동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르는 지역과 가치 상승 부동산을 찾는 안목으로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 젊은 청년층,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는 반드시 청약 가입을 안내하거나 가입을 해서 청약에 당첨이 되어야만 됩니다. 청약 입지와 청약주택에 대한 브랜드를 선택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청약함으로써 수익을 또 많이 낼 수 있으며 개발 지역과 과열 지역을 찾아내서 청약함으로써 장래에 수익을 또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저축은 1977년에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즉 전용주거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일부 학자는 민간이 건설한 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의가 틀렸습니다.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은 모두 민영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현재 4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15년 9월 1일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도 출시되어서 15년도 이후부터는 청약종합저축 하나만 돼 있죠.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자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가능하죠. 적립방법은 2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자유롭게 합니다. 청약 대상 주택은 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예금, 부금 및 종합저축은 민영주택에 가능합니다. 청약과 관련된 용어로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라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말합니다. 인근 지역이라면은 특광시군이 포함된 도 단위를 인근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주택 구성원은 세대 전원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주택공급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다 포함이 됩니다. 분리된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라 세대원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자격 필요한 주택에 청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원이라야 민영주택 특별공급이라든지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이전에 결혼한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했을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세대원들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청약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때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자에 속한 자, 또 2주택 이상 소유한 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있으면 투기과열지구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1순위 청약 못하면 2순위로 할 수 있겠죠.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청약저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원의 홈페이지인 청약홈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과열 지정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약 시에 주의사항은 청약 제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당첨에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되죠. 그건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특별공급 당첨 사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내의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인지, 그리고 가점제 당첨 제한 적용 지역인지 또는 부적격 당첨 제한에 해당되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됩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청약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원은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성년자인 만 19세 이상과 미성년자라도 자녀를 양육하든가 또는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은 종합저축과 청약저축통장으로서 가능한데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으로서 1순위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2년 또는 24회, 위축지역은 1개월, 기타 나머지는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에는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됩니다. 2순위 청약은 그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1순위 제한자는 2순위로서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제한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내에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1순위라도 2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자나 과거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있으면 2순위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만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국민주택 청약 자격과 동등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는 종합저축통장 그리고 청약예금 통장, 청약부금을 갖고 있는 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는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고 위축지역은 1개월, 기타 지역으로서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에는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시도지사는 수도권에 24개월, 이외에는 12개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시점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자격은 납입금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순위는 마찬가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고 1순위 제한자가 2순위로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제한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내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자는 제한이 되고 또 주거전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든지 수도권 지정 공공주택 지구에 청약할 때는 2주택 이상 소유 세대는 2순위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 선정 기준으로서 1순위 국민주택은 순차별로 공개합니다. 순차 기준은 무주택 기간이 긴 경우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경우 총액이 많은 경우 우선으로 공급을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가점 추첨제로서 4대6으로 선정을 합니다.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에는 추첨으로만 선정합니다. 2순위는 모두 다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기준은
1, 2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1순위 미달시에 2순위로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때는 순차별로 선정을 하고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구분은 40제곱미터 초과와 이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1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1순위, 2순위로 되고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우선으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연주택 선정은 1, 2순위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때는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을 합니다. 2순위는 추첨 방식과 똑같습니다. 추첨 가점제 선정 비율은 주거 전용 면적 및 그 위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가점제가 85제를 볼 때는 투기과열지구에는 가점제만 적용해서 가점이 많은 경우 우선으로 선정이 되고 청약과열지구에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등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할 시 모집 광고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연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서 추첨제 선정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 내에 민영 1순위 됐을 때 추첨 방식이 있는 경우에 기준입니다. 1순위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주택수 75%를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 세대와 1주택 소유한 세대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승낙한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로 1주택 소유자한테 공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의 가점제를 보면은 무주택 기간은 32점이 상한입니다. 1년 미만 2점에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 추가하여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3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을 때는 5점, 1명일 때는 10점, 1명 증가할 때마다 5점을 추가하여 가점 상한은 35점입니다. 저축 가입 기간이 17점이 가점제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조기에 가입해야만 가점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년자 이전에 가입했을 때는 2년 이상 가입하더라도 2년만 인정을 해줍니다. 성년이 19세니까 17세부터 가입하면은 저축 가입 기간 가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약저축 그 가입 인정은 그 이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청약 방법으로는 인터넷 청약 신청 방법, 은행 지점의 청약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청약 저축에 대해서 특공이라든지 생애 최초 대출, 기타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